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1회 29번 문제입니다. 분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신고가 아니고 허가받아야 되죠. 신고 X가 되겠습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2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게 몇 년입니까? 60년이죠. 처음에 30년 설치할 수 있고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설, 가족,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예, 자연장이라는 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생긴 말이죠. 자연장이란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 용인, 김포 및 강주시에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상가금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면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여기서 우선 면제는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결상을 해가지고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그 다음에 LH, 지방공사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적용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가능하고요. 리얼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요청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들도. 자, 그래서 모두 옳은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경매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네,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하죠. 근데 보전 가등기인 경우에는 최선순위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건저당권 요거는 무조건 말소되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되죠.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3번 지문입니다.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낸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만 대항력이 있고요.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건에는 임차권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했는데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배당 다 받으니까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되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았다면 전액을 다 배당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모두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된다고 했죠. 4번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에.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사항의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네, 1번, 2번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1번 의뢰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차이가 있고요.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약정사항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1번, 2번에 있는 갑과 을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릅니다. 이때 갑은 의뢰인이고 을은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